안녕하십니까. 생국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현상, 특히 장기채 위주로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급락하는 원인은 뭐냐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그죠?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개념은 다 자산 가치가 올랐다, 자산을 선호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달라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신규 취업자가 엄청나게 이제는 감소한다. 고용 정도가 실업률이 감소하지만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규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2%에 상당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통상 마찰, 저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소비자 또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을 원활하지 않게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무역이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은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썼어요. 원래 법인세가 35%였는데 21% 대폭 낮췄어요. 그럼 뭐예요? 국가가 세금을 거의 세수가 엄청나게 줄이는 재정 지출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런 효과가 이제는 어때요?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꽤 왔는데, 거대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땠어요? 미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었지만 이 효과가 이제는 서서히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마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게 되면 비싸지다 보니까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경쟁력이 약해지면 어때요?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규 고용의 축소로 이어지는 악재가 왔다라는 것이죠. 작년 중반기부터 여러 방송 채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틀어막고 있었던 게 뭐예요? 트럼프의 철저한 어떻습니까? 시장 친화적인, 친기업적인, 그죠? 특별하게 엄청난 감세를 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제조업 벨트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감세 정책이라든지 고용에 대단히 민감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반적인 미국의 경기 하강을 약간은 좀 딜레이 시키는 건 측면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누른 거를 계속 좀 누른다고 해서 정말 경기의 어떤 활황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인구 구조적인 또 산업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침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이제는 적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딜레이가 된 측면이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도 브라운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가끔씩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현상적으로 과연 우리 원화 강세가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이클링으로 보면 이게 하락 국면에서도 약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라는 거는 전반적이고 대세적인 걸 관찰하고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지금 빨리 제가 말하지만 국채 수요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 미국 국채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선호자산이라는 얘기고, 저는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2년 내지 3년 만기물을 사라. 왜? 지금 단기채가 이자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기채가 그렇게 안전한 자산이긴 분명하지만은 경기 하강 국면 사이클이 보통은 1.5년 내지 2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더 큰 침체의 늪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길어도 한 3년물 정도를 사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너무 장기채를 샀을 경우에, 물론 그 장기채를 시장에서 팔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는 한 3년 정도, 짧으면 한 2년 정도, 저는 2년 정도를 지금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걸 권했던 게 뭐 작년 연말 정도였으니까 이 기준으로 가면은 그때 국채를 매각한 돈으로 달러를 받겠죠. 원화는 폭락해 있을 거고요. 그럼 원화로 환전하면서 국가에도 어떻게 해요? 달러를 공급하는 상황이 되니까 원화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반대적인 작용을 할 수 있고, 국가에도 좋은 것이고 본인으로도 엄청난 원화를 환전받아서 그거를 저가 평가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또 다른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좋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의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특별히 증식시키는 이 경기순환 사이클링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산을 급진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부하내동해서 아주 뭐랄까 지금 뭐 오르는 거야 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닥을 친 거야 지금 드디어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무식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기 하강은요 이 사이클링을 가지면서 하강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강할 게 과연 추락하는 거에 날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더 추가적인 추락이 있을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건 뭘 하든 간에 상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뭘 확보해야 된다? 미국 국채, 금, 그죠? 미국도 이제 달러화가 약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금값 많이 폭등했죠. 제가 금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미국 연방은행이 이자율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 쓸까요? 미국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소위 이제 국채 같은 것들을 시장에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풀리죠. 이 정책을 쓰는데 국공채나 뭐 이런 것만 사는 게 아니라요. 일반 사채, 그러니까 회사, 기업들 우량 사채들을 국가가 오히려 구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달러를 푸는 방식으로도 더욱더 많은 확대 통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미국 경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